안녕하세요. 전쟁은 역사다 저녁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전범으로 등록되지 않은 히로히토 천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이 전범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 일본 패전 직후 미국은 일본을 직접 점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천황을 절대적인 존재로 숭배하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천황이 전범으로 처벌된다면 일본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반발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일본을 빠르게 안정시켜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거점으로 삼는 것이었기 때문에 천황제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일본을 반공 전초기지로 이용하려던 전략적 필요 때문에 히로히토 천황은 정치적 이유로 전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제 HQ를 이끈 메가더 장군은 일본의 상징인 천황을 이용해 점령, 통치에 협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메가더는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기소할 경우 점령 통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천황은 1945년 8월 15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직접 일본 국민들에게 전쟁 패배를 인정하고 연합군에 협조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연합군의 초기 점령 질서를 잡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메가더는 히로히토를 평화의 상징으로 포장하며 일본의 국민 통합과 점령 정부의 안정적인 통치를 도왔습니다. 도쿄 재판에서는 히로히토 천황이 전쟁을 주도하지 않고 군부의 결정을 따르는 형식적인 역할만 했다는 논리가 채택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헌법상 천황은 일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으나 재판에서는 그의 전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결정할 당시 히로히토는 군부가 마련한 결정을 승인했을 뿐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이는 책임은 도조 히데키와 군부 지도부에게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냉전 초기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반공 진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히로히토 천황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대신 소련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일본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소련은 천황의 전범 책임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주장이 묵살되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일본 점령 초기부터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천황과 비슷한 이유로 전범이 되지 않은 주요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고노에 후미마로. 고노에는 일본의 총리로서 초기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이었지만 종전 후 연합군과 협력하여 전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강하게 추진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 이후에는 반군국주의자로 자신을 포장하며 연합군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억압 전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재판을 피했습니다. 시게미스 마모루. 일본 외교관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했던 인물입니다. 전쟁 중 군부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외교적 노력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군부와 협력하여 일본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쿄 재판에서 그는 경미한 형량 7년형을 받고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 일본의 총리를 역임했으나 전쟁 기간 동안 군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그는 정치적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그는 일본의 패전을 준비하며 연합군과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731 부대의 관련자들. 731 부대의 지휘자였던 이시 시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체 실험과 생화학 무기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전후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비밀 협정을 통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731 부대가 수행한 생체 실험과 세균전 연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이시이 시로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약 25만 엔을 제공하고 그를 포트 데트릭 생물무기 연구소의 고문으로 임명하여 해당 연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731 부대의 세균전 데이터와 생체 실험 결과를 자국의 군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시이 시로는 전범 재판에서 제외되었고 전후에도 자유롭게 활동하며 일본으로 돌아와 병원을 운영하거나 사회의 주요 직책을 맡는 등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계획에 관여하거나 군대를 지휘한 황족 인사들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사카 야스히코 왕자는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을 지휘하며 대규모 학살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지만 황족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었습니다. 이는 황족 보호를 통해 히로히토 천황을 정치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히로히토와 주요 인물들이 전범 기소를 피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 책임이 흐려졌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의 부활과 역사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일부 정치인들이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발언을 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등 피해국들은 천황과 주요 인사들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 난징 대학살 등 일본의 전쟁, 범죄 피해자들은 정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들이 정치적 이유로 면제되면서 전범 처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등 국제사회의 전쟁 범죄 재판에서도 유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제법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사례로 작용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과 주요 인물들이 전범 처벌을 피해간 것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외교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고 역사 갈등의 씨앗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정의 실현과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여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